무거운 뉴스는 필요 없어. 무거운 뉴스만 필요 있어. 당신에게 들려주고 싶어. 무게 있는 뉴스를 무거운 녀석들이 전해줘. 무거운 녀석들. 무거운 녀석들, 가벼운 뉴스 가라. 무게 있는 뉴스만 골라서 전해드립니다. 무거운 녀석들, 무게 있는 뉴스 전해줄 무거운 녀석 두 분 나왔습니다. 뚱커벨 인사이트계 배중찬 소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뚱블리 정상 기자 나왔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정부에서 4,400만 명분의 백신을 확보했다. 아, 그나마 좀 반가운 소리예요. 네. 내년 예산에 이제 1조 3천억 반영을 한다고 그러니까 유튜브로요. 유창영님께서 허리케인 라디오는 유튜브 채팅은 잘 안 읽어주나 봐요. 문자만 읽어주나요? 가끔 읽어드립니다. 뚱커벨이 문자를. 읽어드리잖아요. 그래요? 죄송합니다. 자제하겠습니다. 괜찮아요. 예. 자제. 6134님께서는 여기서는 190님의 카리스마에 가려서 익살꾼이지만 다른 곳에서는 다른 방송에서는 최고의 지성 푸 아저씨 배종찬 소장님을 응원합니다. 네. 너 아는 분이에요? 최고의 청취자분이시네요. 네. 네. 지성까지는 좀 그렇지 않아요? 먹을 식성은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지성이 정확합니다. 제가 피부가 지성이에요. 네, 그래요? 네, 알겠어요. 기름이 좀 많습니다. 됐어요. 자, 코너 끝에 방송만 잘 듣고 계시면 금세 맞출 수 있는 무게 있는 퀴즈 드립니다. 따뜻한 커피 쿠폰도 있고요. 자, 공수처법 개정안이 이제 오늘 오전에 국회 법사위 통과했더라고요. 네, 국민의힘이 그 공수처법을 어제 안건조정에 올렸는데요. 이 안건조정이라는 것이 이견이 있는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서 꾸리는 이 상임위 내 위원회인데 총 6명으로 구성되고 여기서 3분의 2가 동의를 해야 해당 법안이 이제 상임위로 바로 상정이 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안건조정위원회가 열렸고 이 공수처법이 통과가 돼서 법사위원회 전체위 회부가 됐고 또 바로 일사천리로 이 법사위원회에서도 모든 법안이 처리가 됐는데요. 이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회의장 앞에 모여서 독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강력히 반발을 했고, 저도 화면에서 봤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공정거래법 등 경제 관련 법안 그리고 사회적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논의하는 정무위에서도 지금 여야가 대치를 하고 있는데 이 민주당은 오늘 정무위 통과를 완료한 뒤에 법사위를 거쳐서 내일 본회의에 관련 법안들도 올릴 예정입니다. 저기 그러면 오늘 이제 법사위 통과했단 말이에요. 네네. 이제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데 개정안이 뭐예요? 뭐를 어떻게 바꾼 거예요? 일단 이 그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하는 추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거 이제 규정을 바꾼 거죠. 네, 이 몇 명에서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뀐 거예요? 구성은 7명으로 동일하고 이 구성 방식도 똑같은데 네. 다만 이전 법안은 7명 중에서 6명이 동의를 해야 대통령에게 공수처장 후보를 추천할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영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바꾼 건데 어떻게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3분의 2 그러니까 5명으로 기준이 내려가게 됐습니다. 6명 찬성이 아니고 5명 찬성으로. 네, 그래서 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이 각각 2명씩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을 추천을 할 수가 있는데 네. 국민의힘 추천위원 중에 1명만 반대를 해도 안 됐는데 이제는 될 수가 있는 거죠. 예. 깔끔하게 정리. 이해가 금방 되네. 네. 이거 저 뉴질랜드에서 뉴질랜드요? 정말 뉴질랜드에서 온 거예요. 사탕인데 자 옆에 주세요. 드시지 말고. 뉴질랜드 맞네. 네, 맞아요. 저 정상 기자 빨리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깔끔하게 되어 있네. 정리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내일 9일 날이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본회의에 이제 표결을 할 것 같은데, 네. 근데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를 준비한다면서요? 법안 통과를 또 막아야 되는 국민의 입장에서는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이제 필리버스터를 동원하겠다는 것인데 필리버스터라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번갈아 가면서 발언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네. 의회 내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무제한 토론이 바로 필리버스터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뭐 1시간 이상 하게 되면 의원 20명이면 20시간 이상 지연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죠. 결국 본회의가 열리지 못하고 법안 통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법안 통과를 막는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그런데 바람직하지는 않죠. 네. 열띤 토론을 통해서 이 법안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작년에도 것인데 이거 했었는데 예, 필리버스터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필리버스터. 오, 네. 필이 알고 있어야 됩니까? 네, 필. 그래서 필이 들어간 거예요. 그럼 밑줄 몇 개 쳐요? 하나. 왜요? 아주 단호합니다. 하나. 단호해서 하나다. 오로지. 네. 별은 몇 개 달아요? 별도 하나. 왜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필리버스터 중요하다. 네. 자, 그러면은 민주당 대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일단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일단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시작하면 종결 동의안을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풀어서. 필리버스터를 끝낼 수 있다, 끝내자 이렇게 그 관련돼서 이제 그 안건을 올릴 수가 있고요. 네. 여기서 이제 5분의 3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은 필리버스터가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통과가 된 시점에서도 24시간 후에 종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종결을 하자라고 했지만 바로 종결이 되지 않고 24시간 후에 종결이 되기 그러면 때문에 어차피 내일 오전에 본회의가 열리면 네네. 24시간이면 모레 오전 9시쯤에 끝난다 이거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그럼 10일 그때 날 가서는 통과가 되는 필리버스터 종료 건데. 투표를 할 수가 있다. 네. 그런데 이제 9일이면 임시국회 회기가 그 정기국회 본회의. 회기가 끝나거든요. 네, 내일. 네, 그렇습니다. 내일이 이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데 그래서 민주당이 10일부터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을 해놨습니다. 10일 모레부터. 네, 네. 그래서 10일 날 그러면- 다시 본회의를 열어서 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법사위 통과한 공수처장 결정하는 그 개정안이 네네. 내일은 본회의 마지막 날은 안 되고 안 되고. 정기국회는 안 되고 임시회 모레 10일 이후에 통과시키겠다. 민주당 입장이 그렇다는 얘기죠. 네,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실제로 시작을 하면 그 10일 날 통과를 시키겠다. 이 그렇군요. 방법입니다.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 7727 청취자께서요. 쌍문동을 순회하는 마을버스 5번 버스에서 허리케인 라디오 나오네요. 오! 쌍문동 5번 마을버스 네. 기사님. 만세! 야, 이 사탕을 좀 드려야 되는데 네. 어떻게 드리지? 5번 마을버스 기사님한테 택배로 보내드려야 되죠. 요거 하나를 택배로 보내드려요. 네네. 그냥 마음으로 좀 받아주십시오. 마을버스 5번 기사님. 쌍문동이 또 응답하라 1988에 나왔던 그 동네 아니겠습니까? 네. 간결하게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자, 공수처법 개정한 게 함께 말이죠. 5.18 특별법 등도 이제 통과가 됐어요. 근데 네. 그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아, 연내 통과가 어렵게 됐다면서요? 정의당은 어제부터 이제 국회 로텐도홀에서 72시간 이제 철야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중대재해 기업 처벌법을 통과시켜라. 바로 이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동안 심상정 의원 또 류호정 의원까지도 정의당에서 주도적으로 공을 많이 들였는데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어제까지 법사위 소위에는 올라가야만 본회의에 또 상정이 될 수가 있는데 네.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9일로 이제 내일로 회기가 종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기국회 내 처리는 사실상 어려워진 셈입니다. 그러니까 다음 정기국회 개최 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셈인데 내년으로 2월이 된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러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동안 이제 경영 책임자 등은 형사처벌을 못했거든요. 이 형사처벌을 공무원까지 포함입니다. 하는 등 이 사업을 하는 사업주의 책임을 좀 강화하는 게 골자였는데 이것이 사실상 이번 회기에는 좀 무산되는 상황입니다. 작년 안에 산업 현장에서 사망하신 노동자분들이 2,020명이나 된다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이 연내 통과 어렵게 됐다.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저 세월호 참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 조사를 위한 사회적 참사 특별법 개정안은 어떻게 됐어요? 네, 이게 그 사참위의 활동 기간이 10일 날 종료를 하기 때문에 그 이후부터 또 연기를 하려는 좀 그런 이제 법안인데요. 관련해서 안건은 이제 정무위원회에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이거 역시 그 안건조정위원회에 올라가서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안건조정위 구성이 민주당 3명, 국민의힘 2명, 그리고 정의당의 배진교 의원이 합류를 해서 심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배진교 의원이 사참위 연장안을 반대를 하는 건 아닌데 다만 이 사참위의 조사 기간을 더 늘리자 그리고 이 조사 권한을 더 강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아직까지 그 합의가 됐다라는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 통과하면은 또 법사위를 거쳐서 내일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렇군요. 뚱 소리 났습니다. 전국 천주교 사제와 수도자들이 검찰개혁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했어요. 네, 어제는 천주교 그리고 오늘은 기독교에서도 시국선언이 나왔습니다. 기독교에서도요? 네네. 어제는 전 현직 광주 대교구장 등 고위직 대주교를 포함해서 이 천주교 사제와 수녀 4천여 명이 시국선언에 동참을 했고요. 오늘은 기독교인 3,800명 이상이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를 했는데
관련해서 그 내용은 이 검찰총장이 개혁에 반발함으로써 스스로 최대 걸림돌이 돼버렸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이 사건을 조작해서 무고한 일을 간첩으로 만들고 가진 사람들의 죄는 남몰래 가려준 한국 검찰의 악행은 여전히 현재 진행 중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서울대 교수 10명은 추미애 장관 비판 시국선언을 또 냈어요. 서울대학교의 조영달 사회교육과 교수가 주도적으로 온라인 기자회견을 열었고요. 민주주의 퇴행을 우려한다. 검찰을 권력에 복종하도록 예속화하겠다는 것이라며 비판을 했는데요. 조 교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 정치와 관계없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우리 사회가 어떤 점을 주의하고 위기감을 느껴야 하는지 전달하려는 의도라고 밝혔고 한 10인 정도, 10명 정도의 교수가 함께 참여를 했는데 이 조영달 교수의 경우에는 이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교육 멘토 그래요. 역할을 한 바도 있었고요. 네. 지난 지난 2018년 교육감 선거에 도전하겠다는 선언을 한 바도 있었습니다. 네. 저기 뭐 네. 뚱커벨이 그냥 인물에 대한 취재도 잘해 오셨네. 기사에는 전혀 없었던 내용입니다. 예, 그렇죠. 이 뉴질랜드에서 긴급 그래 빨리 공시대. 주세요. 배고프니까. 소리 좀 듣고 드리려고. ASMR 그만하시고요. 뭐요? ASMR. 네. 들으신 분들이 이 소리를 듣고 너무 또 사탕 고프실 수가 있으니까. 네. 알겠어. 7790님께서 바빠서 택시 탔는데요. 최일구 씨하고 배종찬 씨, 정상근 기자 목소리가 나오네요. 지금 7790님이 타고 계신 이 택시 기사님 정말 훌륭하십니다. 예. 대중교통에서는 뭐 허리케인이 청취율이 압도적이죠. 그러네요. 일이에요, 제가 볼 네. 때는. 자, 네. 그 어제 열린 법관 대표 회의 어떻게 됐어요? 네, 이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뭐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했다라는 표현이 정확할 것 같은데요. 안건으로는 올리긴 했다고 그러던데요. 네네,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 사유인 판사사찰 의혹 문건이 이 관련해서 정식 안건으로 등록이 됐는데 쭉 논의를 했지만 이 회의에 참석한 대부분의 판사들이 어떤 입장을 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안과 관련해서 서울행정법원에서도 재판이 진행 중인데다가 또 윤석열 총장의 징계위원회 역시 코앞에 다가온 상황에서 이 법관들의 의견 표명이 더욱 신중할 필요가 있다라는 이유에서였는데 다만 입장 표명을 하지 말자라고 의견을 낸 판사들도 해당 문건이 적절하다 이렇게 얘기한 것은 아니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뭐 어떤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저는 헐게나드 앵커 DJ 최일구고요. 인사이트 K 뚱커벨 배종찬 소장, 시사전문 뚱볼리 정상근 기자 함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얘기입니다. 정부가 이제 앞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백신 확보 계획을 발표했어요. 오늘 오전입니다.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4,400만 명분을 확보했다. 더 이제 확대를 한 셈인데요. 기존에는 우리가 한 3천만 명분 정도가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을 더 투입을 해서 내년도에 접종 가능한 인원을 4,400만 분이니까 대부분 급한 접종이 필요한 인원수를 포함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2천만 회분이 계약이 완료됐고요. 또 화이자와 모더나가 각각 2천만 회분, 얀센 400만 회분이 이제 확보가 됐으니까 대부분 지금 개발이 안정적으로 끝나가고 있는 바로 백신이 되겠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에는 화이자나 모더나에 비하면 가격이 저렴한 반면에 또 보관이나 관리가 또 용이한 점이 있고요. 화이자와 모더나의 경우에는 지금 한 95% 가량이 예방이 된다 그러고 영국과 또 미국에서는 이번 달부터 화이자와 모더나가 이제 접종이 시작되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 아니 왜 빨리 우리 접종 안 해?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영국은 오늘부터 시작했다 네. 그러는데 왜 늦추는 거죠? 보건 전문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공급량, 언제 공급이 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질, 안전성입니다. 안전. 그런 만큼 지금 막 임상 3차가 끝나 있고 아스트라제네카뿐만 아니라 화이자나 모더나의 경우에도 지금 부작용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는 그렇죠. 만큼 네. 이 보건 전문가들도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적어도 임상이 다른 나라에서 시급하게 접종되는 것을 봐가면서 우리 그렇죠. 국민들에게는 안전적으로 집중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단언할 수는 없지만 한 2, 3월 정도에는 공급이 될 그런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예. 3, 4월 정도에는 접종이 시작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할 수 있겠고요. 이 취약계층 또 필수 인력부터 먼저 접종이 된다고 그렇죠. 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3차 팬데믹에 접어들긴 했지만 미국이나 유럽 같이 사실 그렇게 심각한 정도는 아닌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배 수장이 얘기한 대로 다른 나라, 영국부터 오늘 시작을 했다니까 유럽이나 미국 이 나라들이 어떻게 하는지 그럼요. 봐가면서 한 2, 3월쯤 이게 아주 심각한 것이 미국의 경우에는 백신이 공급되더라도 내년 4월 초까지 50만 명 넘게 사망자가 또 발생한다는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한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 오늘도 확진자가 한 600명에 육박은 했어요. 네. 정부 말로는 다음 주에 900명대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정부가 제일 주목하는 곳은 이 서울 이태원입니다. 이태원. 네, 이 홀덤펍이라는 곳에서 확진자가 한 10명 이상이 나왔는데 이 홀덤펍이란 곳이 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술 마시면서 카드 게임을 한다고요? 네네. 아, 그 술을 마시면서 뭐 이렇게 이태원이니까 외국인들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하나 보죠? 네, 뭐 외국에서 유행하던 이제 펍 음. 형태이기도 하고 또 관련해서 지금 이런 곳이 이태원의 곳곳에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확진자들이 여기저기 옮겨 다니면서 카드 게임을 좀 즐긴 모양이에요. 그래서 좀 이태원발 확진자가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우려가 좀 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뭐 지금 뭐 서울 곳곳 그리고 뭐 울산 같은 데에서도 그 요양병원에서 뭐 90명이 넘게 나오고 또 서울 종로 그 음식점에서도 이 1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면서 이 방역 당국은 이대로 쭉 가면 그 이번 주에는 하루에 한 750명 정도 그리고 다음 주가 되면 한 900명까지 네, 나올 수가 있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2.5단계 수도권 2.5단계가 28일까지 아닙니까? 네네. 하여튼 28일까지 연말은 없다. 연말은 네. 잊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사실 저녁 약속 드리는 거 다 취소해야죠.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빨리빨리 막아야지 자영업하시는 분들도 빨리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거니까. 지금이 또 거의 또 최대 고비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번만큼은 반드시 또 막아내야겠습니다. 그래요. 그 마지막으로 그 병상 부족으로 자택 대기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3차 대유행 이번 확진자가 늘어나면서 이 중증 환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의료 기관의 병상이 이제 이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증 환자는 지금 집에서 대기를 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어떤 때보다도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병상 수가 일부 지역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는 조금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러면서 다른 광역 시도와 또 협력도 필요하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또 이번 기회에 공공의료기관의 병상 수를 좀 늘려야 된다라는 지적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